그것을 알려주마. 연세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인데요. 진료를 마치고 그럼 약을 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가끔 피부과 약은 독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항암제를 처방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걱정을 하실까 했었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피부과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피부과에서 쓰는 약들을 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에서 다양한 약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항염 효과가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여러 질환에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약인데요. 당연히 약이니까 효과도 뛰어나지만 부작용도 있겠죠.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는 부작용으로는 속쓰림 등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좀 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약을 드시면 밥맛이 좋아져서 땡기는 대로 다 먹었더니 살이 쪘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은 사실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얼굴이 달덩이가 되는 쿠신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그리고 또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 약으로 인해서 뼈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수 이은하 씨가 허리 통증으로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많이 변해서 TV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주로 처방을 할 때는 한 2알 정도 처방을 하는데요. 그 정도 용량으로는 속이 쓰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환자분의 병이 만성적으로 갈 것 같다 싶으면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으로 처방을 보통 바꿉니다. 의사들이 누구보다도 이 스테로이드 제제의 효능과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또 많이 쓰는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이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약으로 많이들 쓰이는데요. 콧물을 좀 마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감기약 등에도 많이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이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약을 먹으니까 좀 졸립다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졸린 느낌이 좀 강하면 몸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 예민하신 분들은 저녁 때만 좀 드시기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최근에 개발이 된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졸림 부작용 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드시고 계십니다.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항히스타민제를 몇 년씩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약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이 복용을 하고 계세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가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고를 오래 발라도 되나요?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아이들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할 때는 가장 약한 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주로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습제 등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디칼용으로 나온 보습제, 즉 보습 성분이 많이 강화되어서 약간의 어떤 치료적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는 보습제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아이가 손을 대서 긁으면 연고를 좀 쓰시는 게 낫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연고의 어떤 부작용보다도 손으로 긁는 그 해로움이 피부에는 더 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항염 연고들, 아토피 등에도 쓸 수 있는 연고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서히 그런 스테로이드가 없는 연고로 많이 대체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발톱 무좀 등이 있어서 약을 처방을 해 드리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무좀약 드세요 하시면 간에는 괜찮은가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수십 년 전에 발톱 무좀, 손톱 무좀 등에 사용하던 약 중에 그리세오 풀빈이라는 약이 있었는데요. 이 약이 간독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은 먹는 약으로는 퇴출이 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떤 발톱 무좀이나 손톱 무좀 등에 쓰는 약들은 간독성이 많이 없는 약들이고요. 그래도 나는 먹는 약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는 제품이나 레이저 치료 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손발톱 무좀을 치료하실 수 있으니까 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까지 약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드름 약 중에 로아큐탄으로 대표되는 비타민 A 제제가 있는데요. 이 약은 태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동안은 절대 피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피부과에서 기형아를 낳는 약을 처방을 해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약을 드시는 동안, 그리고 약을 끊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만 피임을 하시면 전혀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기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약을 처방을 할 때는 환자분들에게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피부과 약이 독하다는 일명 피부과 괴담은 사실 의학 분업이 되기 이전에 약을 남용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괴담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남용하면 당연히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밥도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작용이 무섭다고 약을 쓰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